몇 페이지냐면은 여러분들 150쪽 한번 펴보세요. 여기 펴놓고 읽어보라고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150쪽에 그 1장,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왈약 계고 제요한데 왈방운하시니 흠명문사안한하시며 윤고 극양하사 광피사표하시며 격우상하하시니라. 극명준덕하사 이친구족하신데 부족이 기목이 언을 평장백성하신데 백성이 소명하며 협화만방하신데 여민이 오변시용하니라. 그 어조사 어자 어라고 읽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100번 다시 읽으세요. 자, 오늘은 12쪽 제3장입니다. 앞에서 자, 요임금의 전반적인 그 덕에 대해서 제1장에서 한번 자, 여기 글 쓰니까 한번 읊었고, 제2장에서는 수신제가라는 측면에서 그 다시 한번 그 공덕을 찬양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치국평천하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내명희화하사 흠약호천하여 역상 1월 성신하여 경수인시하시라. 네라고 하는 것은 이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말을 새로 이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기도 하죠. 굳이 뭐 해석 안 해도 되는데 이해 명하였다. 누구에게 목적어가 희씨와 화씨에게 이런 뜻입니다. 희씨와 화씨 이 내용은 천자문에 어떻게 나냐면은 희휘낭요라는 말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선기옥형하사 그죠? 희휘낭요했다라는 말 그 희자가 나옵니다. 그때 이 희자가 바로 뭐냐면은 당시에 뭐예요? 천문을 담당하고 있는 관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보면 희씨, 화씨는 주 역상수시 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역상수시의 관이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천문을 살펴서 자 백성들에게 그 때를 주는 관직을 그죠? 그 때를 주는 일을 담당하는 관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희씨와 화씨에게 그 관직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붙을 때는 시자를 붙이는 게 좋겠죠.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서 공경할 흠자였죠. 공경이 호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 호자 큰 하늘이다. 저 큰 하늘에 밝은 해가 동두렷하게 떠있는 큰 하늘 개념에서 호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하늘을 광대한 하늘을 공경이 하여서 그러니까 하늘에 그 이 천지자의 이치를 두루두루 공경하여서 역상 역자는 천문역법의 역이라라고 하는 역이니까 뭐라고 밑에 써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소위 기수지 설아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수를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숫자로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이라라고 할 때 우리가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하늘을 표현할 때 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1월성신의 상을 표현할 때 상이라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그 밑에는 또 어떻게도 설명하려면 상은 소위 관천지 기니 천문을 그냥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이니 여하편 기형지 소기시해라 아래편에 지금 뭐냐면 선기옥형이라고 하는 부치들이 선기옥형과 같은 그런 종류들이 다 뭐냐면은 상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기옥형이라고 하는 천문 관측 기구를 갖고 1월 성신을 관측해서 이 모양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상이라 그러면 그냥 1월 성신의 모양을 상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표현한 1월 성신의 상을 표현했기 때문에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또 뭐로도 쓰냐면 크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대단히 크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자를 만들 당시에 인류가 보았던 제일 큰 물건이 뭐냐면은 코끼리라라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상을 이와 같이 표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 속에는 여러 일단 1월 성신의 이치가 있고 1월 성신의 이치에 따라서 천지자인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천지자인의 기운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상 하는 것은 내 모양을 본떠서 그린 거 무슨 동상 할 때는 앞에 사람 인자를 써서 이렇게 쓰죠. 그죠? 상대방이 다 인상을 관측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뭘 본다?
이거는 관상은 요거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옛날에 하늘을 보는 요즘에 그 기상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관상감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하늘의 이치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왕의 직속기관이었어요. 직속기관으로 두었고, 왜냐하면 하늘의 그 별자리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농사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천문관측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속기관으로 두었고, 조선이 멸망할 때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찬탈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없애는 기관이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몰라요. 자, 이런 역사를 아는 사람 같으면은 예전에 보면 우리가 관상대, 여러분들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관상대, 60년대까지인가요? 관상대 그랬을 겁니다. 그날 어느 날 슬쩍 이른바 여기에 밀려가지고, 그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참 여기에 밀려가지고 기상을 본다 이렇게 돼요. 이게 웃기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원래는 하늘의 천문을 관측해서 그 기운이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거 관이 원칙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르니까 자꾸 모르면 백성들을 알게 하는 게 국가의 도리가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어떻게 되냐면 피해버려요. 이를테면은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 동무라는 동무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도 오늘 저 위에들이 쓴다고 다 친구가 돼버려요. 그죠? 원래 열등한 족속들이 주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성신의 그 상을 잘 관측하여서 그 다음에 역했다라는 거니까 차례대로 서술했으니까 차례대로 날짜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책력으로 만들어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겁니다. 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경수인시하시라. 공경이 누구를 공경했다? 백성들을 공경하는 거죠. 백성들을 공경하여서, 왜? 저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이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뭐를 주냐? 인시라고 하는 건 사람의 때를 주었다. 사람의 때를 주었다는 사람이 어느 때 뭐를 해야 된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책력의 바로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인시입니다. 책력에 맞춰서 언제 농사 짓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또 여러분 1월 성신의 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1월은 해와 달이고 성신은 그냥 보통은 별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조금 다른데요. 그 밑에 해설의 네 번째 줄 보세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지금 반짝반짝하는 성을 바로 성이라는데 28수 잘숙자는 여러분들이 잠잘 때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별 이름 수라고 붙이는 거죠. 수라고 있습니다. 28수 중성이 28수의 중성,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각각 몇 개씩 7개씩. 동별은 각항저방 신미기가 되죠. 조금 이따 나오니까 봅시다. 이렇게 해서 47에 28에서 28수가 뭐가 되더라? 28수의 중성이 경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별이가 되는 별이다 그랬어요. 그죠? 별이가 되는 별이가 되고, 그 다음에 금목수화토. 여러분들 오행이라는 거죠. 금목수화토 오성이 뭐가 되느냐면은 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위성. 그렇게 경성과 위성. 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 위성이 돼서, 위성이 되느니라. 아까 요거는 요렇게 되고 경성은 요렇게 내려가는 건데, 자. 그러면은 거기 잘 보시면은 자 경성 그죠? 오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그 근처를 도는 것이 경성이 되는 것이 되고 오행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오행 표현하는 방 거기 지금 희한하게 돼 있죠. 금, 목, 잘 보세요. 수, 화, 토 이렇게 돼 있죠. 또 목과 토금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목, 화, 토, 금, 수 또 저 홍봉 공부한 사람들 했을 때는 수, 화, 목, 금, 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쓰이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 다 하셨어요. 생각을 안 해서 지금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토, 금, 목, 그 다음에 화, 수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거 석영 정도 공부하시면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항상 뭘 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음양태극도,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음양태극도를 하나를 쫙 그려놓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네. 동, 남, 서, 북 안 변하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변하죠? 자, 목, 화, 토, 금, 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요대로 있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금 요거는 아직 제일 지금 처음 보는 걸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지금 요 두 가지일 거예요. 그죠? 자, 목, 화, 토, 금, 수가 되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이렇게 되는 거죠. 생생하는 거죠. 낳고 낳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봄 하면은 그 다음에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바로 못 가고 우리가 여기다 오행으로 표현할 때 삼복이라 그랬죠. 토는 바로 삼복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에 금이 화생금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화생금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후천팔계 방위도를 보면은 자, 일감, 이곤,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육건, 칠패, 그 다음에 팔간, 구리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은 8개인데 지금 몇 개로 되냐면 오행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진목이죠. 진도 목이요, 손도 목이죠. 둘 다가 목이라 그랬습니다. 진목, 손목.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건 토가 되죠. 이거는 자, 목이 되고, 자, 이거는 토가 되고, 이것도 토가 되죠. 이거 금이죠. 여기도 금이죠. 태금, 건금 그랬습니다. 둘 다가 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은 물과 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자, 해를 뜻하고 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죠? 물과 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두 개씩이 되는 거죠. 하늘에 해가 하나가 있고, 그죠? 달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입니다. 나머지는 다 두 개씩인데, 두 개가 목은 붙어 있고, 금도 붙어 있는데, 토만은 나뉘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잘 그대로 보면은, 수생목 해야 되는데, 잘 보면, 수생목 해야 되는데, 물 기운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씨앗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냐면 토로서 완충작용을 넣어두는 거죠. 그죠? 토로서 완충작용을 넣어두는 것이 되고, 역시 그래서 먼저 싹이 땅속에서 이렇게 해서 씨앗이 싹 터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이다 그러면 나무를 뜻하고 손이다 그러면 보통 덩굴식물들, 초목을 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불 해가지고 불에서 여름에서 지금 가을로 가야 되는데, 여름은 화요, 가을은 금입니다. 그럼 화생금, 그죠? 금이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 녹여가지고 그다음에 단단해야 되는데 그냥 불로 하면 금을 다 녹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면 뭐냐면 토 속에다가 한번 그죠? 이거 중화작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에서 여기로 나오는데 중간에 다 토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금금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그래서 금생수의 이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내용은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것은 생생지역, 낳고 낳는 관계가 되는 거죠. 낳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극해야 되는 거죠. 자, 부모, 이거 항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 자연적인 이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수는 누구의 어머니다? 화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수가요? 아니, 자, 목은, 제가 손은 여기가 이렇게, 그죠? 목은 화의 어머니가 되고, 화는 목의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아버지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저 북쪽에 있다고 그때 후천. 아버지는 여기 그 아버지는 또 다른 그래요? 여기는 지금 어머니와 자식 관계로만 표현하죠. 자, 왜 아버지라고 하는 건 양이고 하늘이라고 하는 기운은 여러분들이 떼어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한글을 만드는데도 모음 자음만 있잖아요. 아버지음 있어요, 없어요? 부음 없는 게 아니라 딱 붙어서 안 보입니다. 이렇게 남성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셔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늘의 이치는 그죠? 모음과 자음입니다. 낳고 낳는 거. 왜? 하늘의 이치는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기운이 어디에 와야?
땅에 와야 만물이 싹 트잖아요. 그죠? 그럼 땅과 만물 그러는 속에는 이미 뭐가 있더라? 하늘의 이치는 다 있는 겁니다. 딱 붙어서. 그러니까 네, 남성들의 자리가 설 곳이 없다 요즘에 그러는데요. 설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나 다 붙어 있는데 너무나 크면 보이지를 않아서 자기 존재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위축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생하면서 극해야 되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이겨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생이 극의 이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우리가 여러분 서경을 공부하니까 서경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근본으로 쓰는 겁니다. 목화 토금 순대, 아니, 참, 수화 목금 토인데요. 자, 모든 천지 만물이 나오는 이치가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기운을 불러주더라도 그 하늘 기운이 뭘 만나야? 땅 위에 있는 물 기운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물 기운이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구름을 만들어서 양과 만나서 다시 또 비를 뿌려주고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물 기운이 있었는데 물 기운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라기 때문에 뭘로 말려줘야 돼요? 불로 말려줘야 되고, 또 너무 뜨거우면 또 어떻게 돼요? 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이 다시 이걸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로써 이걸 좀 끄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극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기고, 불을 이겨야만이, 너무 뜨거우면 다 타버리니까, 그게 적당히 온화한 때, 봄을 뭐라고 하냐면 온화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온화한 때 모든 만물이 싹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극화를 해야만이 여기서 생하는 거죠. 그죠? 생에서 자랐습니다. 다 자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금을 가지고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목이 되는 거죠. 금으로써 목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돼요? 나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이기고 뚫고 나와야 돼요? 땅을 얘기가 나게 목극토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목극토.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돼요? 물로 다칠 뻔하면 토극수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물을 막는데, 자, 물을 막는데 보통 물막이 공사다 그러면 뭐부터, 여러분들 옛날에 저기 김포 무슨 대교인가요? 뭐 만들 때, 그때 정주영 회장이 할 때였던가요? 제일 먼저 뭐부터 갖다 쏟아붓던가요? 강에다가. 어마어마한 흙을 갖다 쏟아붓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홍수가 내서 쓸려나가서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댐을 건설하거나 물막이 공사할 때는 반드시 물로서 먼저 그죠? 흙으로 먼저 잔뜩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9년 후 어마어마한 홍수 시기 때 그 우의 아버지인 곤이 바로 이 짓을 했죠. 너무 많은 물을 만약에 흙으로 막으려 한다 그러면 오히려 터져가지고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물기를 순하게 오히려 이 땅을 파가지고 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 서로 간에 극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죠. 자, 수극화하는 가운데 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이 생의 이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뭐 여자들이 뭐 백마띠하고 무슨 띠하고 뭐 상극이다라고, 그거 조금 이따 나오기도 할 때 상극이다라고 하는데 극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극하는 가운데 오히려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원래 극을 다스리려면 누구로 다스려야 돼요? 극으로 다스린다 그러죠. 옛날에 뭐예요? 우리가 극좌파하고 극우파는 서로 통한다라는 것도 원래 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개는 해결됐죠. 그 다음에 토, 금, 목, 화, 수라고 쓰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음악에서 그렇게 썼죠. 음악이라라고 하는 건 악이라라고 하는 거 서경 공부하시니까 이제 다 하셔야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금 저 뒤에 바로 이제 순임금 때 나올 텐데 악은 군주가 백성들을 교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걸 다 음악을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을 교화시키는 군주의 그 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임금님의 소리가 그게 바로 뭐냐? 궁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궁은 가장 낮으면서 저음이고 굵은 소리입니다.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 궁에서 그걸 받는 사람이 누구냐? 자, 두루두루 다 이룬, 그죠? 생하고 이게 성의 이치가 되는 거니까, 그죠? 두루두루 다 아는 누가 신하가 받는 거죠. 그래서 궁상 이렇게 나옵니다. 상하고 나서 백성들이 요걸 주는 거죠. 기르게 줘야 되는 거니까 목이 뭐냐면은 각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그리고 두루두루 일을 펼쳐야 되는 거니까 상각치 진자를 쓰고 치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왜 표현하냐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요. 자, 이건 신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백성이죠. 민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뭘 하느냐, 서로 간에 섬기는 일이죠. 서로를, 그죠? 사가 되고, 자, 이거는 자, 물의 이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화를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에 궁상각 세 개가 나란히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사물, 일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일을 해야 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궁상각치유, 토, 금, 목, 화,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사의 그 이치를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뭐 지금 방금 나온 게 맨 위에 거죠. 그죠? 금. 잘 보세요. 금, 목.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 목, 금목, 수, 화, 토,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조금 이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천문역법이죠. 천문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눈썰미 있게 보신 분들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우리가 천문도는 밤중에 보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게 가장 기본 체가 되는 겁니다. 체가 되는데 밤 하늘을 본다라고 할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남매나 하늘을 보면 이렇게 올려다 봐야죠. 그럼 내 머리 위가 뭐가 되느냐? 북쪽이 돼야 되죠, 밤은. 그래서 천문도는 북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밑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금목이다 그러면은 하늘을 관측하는데 언제부터 관측을 해요? 저녁 때부터 별자리 뜨는 거 요렇게 관측해야 되는 거죠. 밤하늘이죠. 그죠? 관측을 하고, 그죠? 그 별자리 요렇게 저 위에 하늘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목, 수화, 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이치를 이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럼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그죠? 이제 뭐라고 마음대로는 어떻게 되냐? 야, 토, 목, 화, 수, 금 이렇게 써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쓰는 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멋대로 아무렇게나 썼네. 그럼 나도 아무렇게나 써야지가 아니라 이미 다 내재된 이치가 있어서 썼다라는 걸 이제는 석영 공부하시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신은 논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얘기 들었을 겁니다. 위정이 비여 북신컨대, 그죠? 정사를 하는 것을 자, 북신에게 비교하건대 뭐라고 하느냐면 중성이 공진이라 그랬죠. 묻별들이 함께 한다. 위정이 덕이 참 자, 정사를 하는 것을 그죠? 위정이 덕으로서 뭐냐면 북신에게 비유하건대 이렇게 나온 거죠. 위정이 덕이 비유 북신컨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공진이라라고 할 때 그때 신이라고 할 때 신을 북극성이라 하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모르니까 그냥 요새 흔히들 북극성에 그냥 북신이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1월 소회로 해와 달이 만나는 곳으로서 뭐가 되느냐? 주천지 도하여, 그죠? 하늘을 한 바퀴, 주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한 바퀴 삥 도는 도수, 그죠? 그때 그 숫자 도수들 몇 도 그러잖아요. 그죠? 몇 각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도수를 나누어서 몇 차로 두느냐면은 위 12차로 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10이라고 하면은 땅은 뭐냐면은 12대라 그랬죠. 하늘 한 바퀴를 1년 366일이라 날수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1년 366일인데 해가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요렇게 오는 동안에 매일매일 뜨고 지고 하는 그 달, 매일매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하려면 이 속에다가 뭐냐면 달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달은 요렇게 1년 동안 요렇게 해가 요렇게 도는 동안에 몇 번 차고 지느냐면은 12번이라 그랬습니다. 12번하고 며칠 피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이다 라고 할 때 천간은 몇 간? 10간을 표현하고 지지라고 표현할 때 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간지라고 하는 이 글자도 하늘이다라고 하는 건 왜냐? 왜 10으로 표현됐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하늘의 기운이 땅속으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글자가 돼요. 뜻글자 모든 일치가. 그래서 하늘을 다 펼쳐준, 만물을 다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열다 해서 열이 되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연 동안에 어떻게 되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을 받는 거죠. 10을 받아서 하늘은 그냥 상일 10이라고 하는 건 상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 상이 땅속으로 내려와서 뭐를 이루느냐? 형체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기운을 뭐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또자는 잡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천간 뭐예요? 하늘의 저 일이라고 하는 하늘이죠. 하늘에서 1부터 10까지의 이치가 100% 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의 이치를 받아서 어디서? 여기서부터 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을 갖고서는 물속에서 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지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10은 가는 그래서 당연히 10개요. 지는 자 이제 천문역법에 의해서 12개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이 10개로 정하자. 에이 12개로 정하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저 천문을 관측하고 쓴 것이라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해와 달이 딱 같이 이렇게 맞서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신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북극성에도 보면은 북극성이라는 건 거의 우리 눈에 볼 때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에 거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사람들이 방향을 정할 때 항상 마냥 북극성이라는 별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북극성의 별이 딱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가장 반짝이는 것 하나를 우리가 북극성이라는데 그 내 지극히 고요한 그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이다 그러면 쉽게 하면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짝반짝 하는 곳이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까만 곳. 여러분들이 땅 그러면 땅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고 돌이 있고 물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땅은 잘 알지만 하늘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을 안다라고 표현하더라도 전부 다 뭘 가지고 표현하느냐? 자기가 땅에서 겪은 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천지현황하고 우주 홍황이라고 할 때 저 우주를 홍황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큰 물진 거. 물이라고 할 때 반짝반짝 빛나죠? 그죠? 온 홍수가 난다 그러면 온 천지가 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물건이 살든가요? 아무것도 안 살리죠. 황이다 그러면 물에 다 휩쓸려가서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까만 흙에 뭐만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저 다이아몬드 돌멩이밖에 없는 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홍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가서 뭐 어쩌다 저쩌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1월이 만나는 것으로 자 하늘의 주천의 도수를 나누어서 12차가 되느니라. 12차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인신은 뭐냐면 경확지 훈이 사람들이 밭 갈고 거두어들이는 기후이니 그죠? 때이니 바로 민사 조만지 소관예니 백성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고 그죠? 늦은 것과 백성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것과 다 관계되는 것이니 기설상현하문이라 그 설명이 자세하게 아랫문장에 보인다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견자를 현이라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장 하나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지금 거기 역상수시도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참조 그림 역상수시도 해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은 원래 이제 그 채침이 글을 쓰면서 앞에다 쭉 정리했던 글들이에요. 제가 그 밑에 참조, 그 앞에 이제 참조 그림 역상수시도 해설이라고 쓴 것은 그 뒤에 있는 그림 밑에 있는 그 글들 있죠. 그 글들 다 해서 여기다 해설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역상수시도라고 하는 것 다시 뒤로 올라가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14페이지 그림 한번 봅시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냥 동남서북 형태로 그대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왼쪽에 약간 위쪽에 동남 손반 쪽에 가보면은 저 바깥으로 뭐냐면 각항 밑으로 쭉 내려갑시다. 그죠? 그래서 각항 저방 신미 기 보이죠? 그걸 요렇게 하나 묶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녀 위실벽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아마 제가 천자문 시간에 그려 드렸었죠. 그 다음에 그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규류 유묘 필자삼 그렇게 해서 묶어 놓고 정기류성 장익진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동남서북의 정 위치에 따라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각항자방 신미기라라고 하는 동방 칠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수와 두성이 만나는 그 사이가 바로 뭐냐면 동북방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간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녀 위실벽이 북방 칠수, 귀류묘 필자삼이 서방 칠수, 정기류성 장익직이 남방 칠수가 됩니다.
요 별, 이 군단이에요. 그 군단의 대표별들을 이렇게 써놓고 이 대표별들을 쭉 이었더니 각항자방 신미기는 용의 모습이요, 두녀 위실벽은 거북이의 모습이요, 규류이며 필자삼은 호랑이의 모습이요, 범의 모습이요, 정규리성 장익징은 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방소의 색깔과 같이 합해서 동방청룡, 남방주작, 서방백호, 북방현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별자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1년에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안쪽으로 보면은요, 12월, 그 다음 가운데 두 번째, 두녀 위실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바로 안쪽에 보면은 1월 회우 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월 회우? 성기. 예? 1월 회우 현. 1월 회우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허라고 돼 있는 분, 여허 바로 위에, 그죠? 두녀허 위실벽 하는 여허의 바로 위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현오라고 돼 있죠. 현효가 되죠. 현효. 그러니까 1월이 현효라고 하는 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1월이 성기라고 하는 데서 만나고, 1월 해오 성목이요, 1월 해오 대화요, 1월 해오 그 다음에 수성이요, 1월 해오 순미, 쭉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면 12월이 건축이요, 12월이 건자요,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 두녀 위실벽하고 하나는 바로 그 안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에 해당되는 자리에 12차죠. 12차의 이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만나는 방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보면 12월 달에는 그죠, 12월 달에는 어디서 만난다? 12월 달에 건축방에서 만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내용이요, 15쪽에 제가 별도로 네모칸을 쭉 그렸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쭉 보면은, 자, 이제 여러분, 제가 거기다 그 그림 하나를 안 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1년 12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면은, 자, 축, 그죠? 그 다음에 인, 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 정월이다. 맨 앞에 봅시다. 정월이라고 하는 인월. 자, 그 외에다 쓰셔야 됩니다. 지금 빼는데 정월 그러면 인월이 되는 거죠. 2월은 묘월이죠. 그 다음에 3월은 진월, 4월은 4월, 5월은 5월. 잘 안 외워주시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죠. 4월은 4월, 5월은 쭉 해서 추적합니다. 6월은 미월, 7월은 신월, 8월은 6월, 9월은 술월, 그 다음에 10월은 해월, 11월은 자월, 12월은 축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축월은, 그죠? 축월에는 어디에서 만나느냐면은 자방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축월은 자방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월은 해방에서 만나고, 묘월은 술방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진월에는 유방에서 만나고, 4월은 신월에서 만나고, 5월은 미방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죠? 기월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제가 뭐라고 해석을 해놨느냐면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음양이 상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합관계라 표현해요. 왜 음양이냐면은 자는 양이죠. 자, 왜 양이냐면, 자,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홀수는 양월이죠. 그죠? 홀수. 그래서 양월, 음월, 양월, 음월. 여러분들 책력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과 음이, 그죠? 서로 간에 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띠 가운데 뭐죠? 무슨 띠? 쥐띠, 소띠. 뭐냐면 서로 간에 상합관계다. 죽 잘 맞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이를 사주명야사를 이치 모르고 그냥 죽어라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라 외우면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하는 건데 얼마든지 변통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요렇게 그려놓으면은 아마 멋진,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면 멋진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 위에 네모칸 위에다가 하나를 그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서경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얼마만큼 자세하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13쪽에 보면은 이 도수까지를 다 계산을 했어요. 잠깐만 거기 잠깐만 보시면은 자, 일행 1도에 그죠? 해가 1도를 가는데 제가 이 도자는 어떻게 오타가 난 것 같다. 일행 1도. 그 도자 오타죠? 일행 1도. 13쪽에 도자는 헤아릴 도자에 도로 쓰세요. 이제 보니까 보이네. 마음 먹고 보여. 자, 일행 1도에 그죠? 해가 1도만큼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이거 360 몇 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체 도수를 보면은 이걸 뭐 백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이게 아까 10개로도 표현되고 12개로도 표현되고 그죠? 그러면 해가 요만큼 쉽게 표현해서 1도만큼 갈 때 다른 몇 도를 가느냐? 13.5도인가요? 13도 하고 19분지 7도만큼 가더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응? 해 운행을 이렇게 1년 쭉 계속 볼까?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달이 12번 하고 며칠 더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중요한 게 당나라 때 당 일행이라고 하는 스님이 천문여법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걸 관측하기 위해서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잠깐 홍공구조 할 때 주비상경 했잖아요. 366도가 아니라 365점 얼마를 요거를 요대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달이 그 12번 가고 나면 11일 정도 더 간다. 12월하고 11월 얼마 도수 그게 밑에 있는 소수점까지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13도 이게 나오는데 머리를 돌렸는데 못 찾았거든요. 계산 나오는데 나는 정확하게 13.36842 얼마 쭉 계산.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그 도수를 가지고 예전분들이 쭉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수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항저방 신미기는 몇 도, 그저 두녀 이실병원 98점 몇 도 이렇게 해서 전부 다가 365도 대략 하니까 4분지 1.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죠? 4분지 1인데 얼마가 되느냐면은 대략 1년이 365.24 얼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수는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366일이라 이제 요전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세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경수인시에서 봄, 여름, 겨울, 그러니까 1년 12달 책력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시험해야 되는 거죠.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천부, 그죠? 천문관한테, 그죠? 우리가 관상감이 되는 거죠. 관상감에 있는 희씨와 화씨의 이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천문역법을 잘 관측해서 그렇게 책력을 만들어라 해서 이제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뭐냐면 그 부서 속에, 그죠? 희씨와 화씨 있는 그 관상감의 뭐예요? 직원들이 되는 거죠. 관원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요 지역, 다시 말해 딱 춘분 때 여기가 되는 거죠. 춘분점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때, 그 다음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곳, 그 다음에 그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곳, 그 다음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길은 요 네 지역을 가장 중심이 원래는 뭐냐면 주나라 때 이걸 다시 하는데 다시 이제 또 재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달라져. 그게 낙양이 그래서 기본 그 중심지가 되면 요즘에는 어디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되는데 동양에서는 이미 있었던 거죠. 이거 지금 요 임금 때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계신 요곳을 가장 중심점으로 해가지고 요점에 전부 다 관원들을 다 파견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을 하게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희씨와 화씨라고 하는 관직의 총책들이죠. 이거 전부 너희들이 주관해가지고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밑에 있는 하급직이 되니까 희중이 되는 거죠. 분명, 다시 봅시다. 이제 4장에. 분명 희중하사 택 우의하시니 왈 양곡이니 인빈출이라여 평질 동작이요 일중이요 동작이니 일중이요 성조라 이은 중춘이면 권미는 석이요 조수는 자민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임금이 희중에게 명하여서 중 하는 거 보니까 장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직책에 이제 총괄 그 다음 직책한테 희중에게 명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우위에 거처하게 하여서 우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서 그 관사를 짓는 거죠. 그 지역에 이제 그 춘분점 지역에 가장 그 춘분점을 잘 관측하는 곳에다가 관사를 짓게 하고 그곳을 뭐라고 했냐? 양곡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햇볕이 잘 드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곡이니 거기서 뭐냐? 인빈출일하여 이때 인자는 공경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공경이 빈 맞이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누구를? 출일 떠오르는 해를 그죠? 나오는 떠오르는 해를 공경이 맞이하여서 그 다음에 평질 고르게 질이다 그러면 그 밑에 차례한다 근데 고르게 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르게 펴게 하였다. 무엇을? 동작을.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이야 봄이죠. 봄농사. 봄에 처음으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지을 작입니다. 그래서 봄농사 동작을 고르게 펴니 바로 이것이 바로 일중이라 그랬습니다. 일중은 해가 남중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일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그 뒤편에 있나요? 자, 일중 16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일중이라고 하는 것은 춘분의 각이라 그랬습니다. 딱 춘분의 시점이 돼요. 춘분의 시점인데 하영 동단에 여름에는 길어지고 겨울에는 짧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딱 중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은 자 여러분들 19쪽에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19쪽에 보면 사중 중성도라 그랬죠. 사중이다 그러면 사계절의 가운데 봄이라 그러면 1월, 2월, 3월인데 2월이 중춘이 되는 거죠. 자, 봄 그러면은 자, 1월, 2월, 3월 이게 봄이죠. 이게 봄입니다. 그 다음에 4월, 5월, 6월이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신월, 6월, 수월 그죠? 7월, 8월, 9월이 가을이 되고 7, 8, 9 그 다음에 11월, 10월, 11월, 12월 해자축이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게 다 중이 되는 거죠. 중동, 중춘, 중하 그 다음에 중추가 되는 겁니다. 요때마다 별의 위치가 다 달라지는 거죠. 가을에 그저 봄의 일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방에 뭐가 돼 있냐면은 정기류성 장익진에서 유성 장이 오고 바로 수나가 요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 있는 쪽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항저방 신미 기에 저방 심이 일중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오방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중이라고 하는 것은 두녀 위실백에서 여성 뭐예요? 위성 여허성 그죠? 위성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그죠? 중이 되는 때가 되고 일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 역시 마찬가지로 위묘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량이 되네요. 그 만나는 때.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사중 중성도에 해당되고 여기서 나오는 일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바로 뭐냐면 봄에 다시 가보세요. 19쪽에 봄에 보면은 순화죠. 매출하기 순자에 불화자가 되는 거죠. 일중하는 때가 그죠? 순하기 때문에 순하는 뭐냐면 별이 성이 조라 이렇게 돼 있죠. 성조라. 다시 말해서 순화 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화. 남방의 주작의 칠수가 되니까 성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은 중춘이면 이때 은나라 은자는 성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성대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중춘을 잘 맞추면 중춘의 달 춘분의 때를 잘 맞추면 무슨 얘기냐면은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과 양이 똑같은 때죠. 똑같은데 동시에 바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양만 길어지는 거죠. 따뜻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추위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농사 지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요때는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추워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력으로 2월 중순쯤을 지나가면은 더 이상 추워질 일은 없다라는 것이 되고
우리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은 언제가 되냐면 3월 말이 되죠. 3월 말 4월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추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우리가 이제 도의지에 사는 사람은 다만 이제 옷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집이 넓지 않은 이상은 겨울옷들 다 넣어야 될 겁니다. 적어도 몇 월까지는 기다려야 되냐면은 4월 초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좀 빨라도 3월 말. 요거 지나야 겨울옷들 정리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이 따뜻하네 해서 2월 초에 뭐 한다. 그 2월 초라는 건 여러분들 3월 달입니다. 그죠? 3월 달에 한다 그러면 아이고 다시 겨울옷 또 꺼내야 돼요. 그래서 요때를 잘 맞추라 이 소리. 그래서 중춘을 성대히 한다라는 건 중춘을 잘 맞추면 중춘을 잘 맞춰서 이제 백성들한테 자 이제 농사를 지으러 나갑시다 하죠. 이번에 중국에 황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의미를 몰라요. 워낙이나 광대한 땅이기 때문에 아침밥 먹고 나 농사 짓고 올게 해결 안 됩니다. 점심때 새참 내줄게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예 봄이 되면은 뭐예요? 들판으로 나가요. 들판에 그래서 뭐냐 뭐 초막이 있죠. 들판에 집이 있어요. 요막에. 언제면 봄부터 요 시기부터 어디게 수확할 때까지를 아예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농막이죠. 그 백성들이 바로 그럽니다. 권미는 석이오라는 것은 따갤 석자인데요. 따갠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이제 들판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봄 나무 목자에다가 나무를 패는 거죠. 나무를 팬다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지나서 백성들은 석이오 그랬습니다. 요때 준비해서 나가야 이제 이런저런 거 채비를 하잖아요. 그죠? 채비를 해서 음력으로 표현하자면 언제? 3월에.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신하는데, 그죠? 인묘, 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월에 뭐를 하예요? 허리 한번 못 펴고 아주 정성스럽게 농사를 짓는 게 농사농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나왔죠? 농사농이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신다? 욕 보신다 라는 말이 이 속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나가고 이 백성들은 나간다 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자꾸 일단 중국의 황하강 유역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쪽이 어디냐면 전부 다가 황하강이라 황하 문명의 지금 태동의 상태를 쭉 표현하는 황하 문명의 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러 나가고 자, 짐승들을 봐라.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지 새는 그저 교미하는 때죠. 자, 짐승들도 서로 간에 암수가 서로 간에 교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미라라고 해서 새끼 칠자에서 꼬리 밑자. 그죠? 서로 간에 그 꼬리로 이렇게 교미한다라고 해서 자미라 이렇게 됩니다. 서로 간에 교미하여서 새끼들을 그죠? 가족들을 불린다라고 해서 자미 개념이 되고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은 요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요때를 잘 고러서 바로 춘경이라고 하는 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봄에는 그래서 밭 가는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춘경. 경할 때도 이미 뭐예요? 정전법 우물정자 들어가 있죠. 아, 이미 농사를 지을 때 이미 요 임금 저 때도 이미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 참고 삼아 그 16쪽에 중가운데 보면은 당우 하상 주 뭐죠? 그 족보의 계보도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안 써놨습니다. 책에는 집어넣을게요. 어쨌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은요, 17쪽, 18쪽에 보면은 일단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가 길어지는 때, 그 다음에 해가 가장 짧아지는 때를 전체적으로 백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백각이다 하면 정확하게 세보면 96각이에요. 96각인데 그냥 뭐에 뒤에서 사사오입해서 그냥 100이라라는 그저 온전한 숫자로서 다 표현했는데요. 잘 보시면은 자축인묘 몇 절기 표현한 건가요? 24절기를 4개씩 쭉 표현했죠. 자, 24절기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석영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밖에 없네. 그죠? 자, 여러분, 이 기본적인 때라고 하는 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것은 12때죠. 이 12때마다 천간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설명드려 하늘에 먼저 이렇게 해서 기운을 이렇게 줘야, 그죠? 다 하늘의 이치가 마칠 요자 마치고 다시 하나가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지는 여기를 시점으로 샀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늘은 양이 우선이죠.
하늘과 땅 할 때 땅은 음이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과에서 음이니까 여기 시작이 되고 하늘은 양인데 중천하는 때가 아니라 양기운이 나오는 때 바로 여기를 시점으로 삼는데 그 자리에 땅은 뭐 묘방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춘분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밑에 단계에서 하늘을 표현한다 그래도 전부 다 뭐냐 땅의 이치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양기운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땅 속에서 그죠? 씨앗이 탁 하고 터지는 게 그게 바로 갑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뇌수해교에 보면은 그죠? 개 갑탁이라라고 갑탁 씨가 싹탁 쓴다라고 할 때 갑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갑탁이라 표현. 그래서 갑이 여기로 와요. 천간의 시작은 양이 시작되는 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지나서 그 다음에 싹이 이게 씨앗이 요만큼 여러분들 뭐 콩이고 뭐가 싹 튀어보면 요만큼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씨앗이 무겁고 위에 또 흙도 덮여 있죠. 무거우니까 이 꼬리가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요. 힘 좀 키우면은 이제 제법 길어지면 요 힘을 가지고 쫙 뻗어나가. 이 을자는 무슨 을자다? 싹을 하세요. 새을은 틀리는 말입니다. 모양이 새가 앉아있는 모양인데 그런 이름이 하도 모르니까 하도 무식들 하니까 쉽게 가르쳐 주려고 표현한 말이고 정확하게는 싹을입니다. 그래서 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라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오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양기운이죠. 하늘의 양기운이 멀경자면 두루두루 온 사방을 다 비추죠. 그렇지만 아직은 뭐가 많은 때 양기운이 많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가고 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요 시점을 중심으로 음이 이렇게 시작한다 해서 사람 인자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 양기운에 의해서 뭐가 돼요? 쑥쑥 자라게 되는 거죠. 그죠? 기본체가 자라기 때문에 장정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긴 모양이 고물에나 못 닮았다 해서 못정이라고 하던데 그건 다음 얘기죠. 그래서 병정이 오방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늘기운이라고 하는 항상 이 속은 땅 속으로 들어와죠. 중앙토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땅 위에서 저런 기운을 내주면 땅 위에서 그죠? 저렇게 자라서 무성해지는 거죠. 무성해진다라고 해서 원래 이게 가지를 표현합니다. 정해야만이 그죠? 기본적인 체가 저렇게 자라야만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 두 개 합치면 뭐가 되느냐? 이룰성자의 성입니다. 그 성이 그죠? 다 이루어져야 뭐가 되느냐?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그 몸이 이루어지는 거. 성기 뭐라고 하냐면 토라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성하다라고 할 때 무자도 자 요렇게 쓰는 거죠. 위에 풀초자 이렇게 쓰죠. 이게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가 중앙토로 들어가고요. 다 이렇게 해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느냐? 모든 게 여기서 다 익잖아요. 그죠? 다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을은 거두는 때입니다. 그죠? 다 그래서 거둔다 그래서 곶집경자에 해당되는 게 바로 경입니다. 그죠? 다 해서 곶집으로 두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경신. 경에서 다 곶집으로 두는데 다 거둬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씨앗으로 남길 것. 그 다음에 제사 때 쓸 것. 누구 생일 때 쓸 것 등등.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 세금 낼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차례차례 뭐예요? 1부터 10까지 요 때를 전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1부터 10까지 다 쓸 것들을 어떻게 되느냐? 차례차례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신이에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을까지 끝나면 지금의 잘못한 자들 죽인다 그래서 목을 뭐 효수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씨앗들을 곡식들을 다 분류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지럽다라고 하는 어지러울 난자 그죠? 이거 잘 다스려서 실마리에 얹으면 구해내면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다 정리할 수가 있죠. 사죠. 말씀 사자. 다 정리된 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고 그래서 다 분리해 놓은 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씨앗이 되는 거죠. 그 씨앗 하나의 씨앗을 짊어지고 가야 돼. 이 추운 겨울이죠. 해자축이라 추운 겨울을 그래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맡긴다라는 선비사자 그런 걸 알아야만이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맡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디 임명됐다 그러죠? 이 씨앗 제일 확실하게 맞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죠. 그래 임무 그죠? 최고의 임무가 되는 거죠. 임신했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임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봤더니 이제 다시 양기운이 펴지는 거죠. 양은 펴지는 거고 음은 오므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썼느냐? 펼발자를 썼죠.
그런데 하늘 기운이 아직 뭐예요? 속에 있잖아요. 그죠? 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개가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둘러싸요. 그러면은 1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간이 몇 개가 바깥으로 갔나요? 10개, 2개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8개가 있죠? 그럼 몇 절기냐면 20절기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럼 잘 보시면 항상 모든 거 음양. 그죠? 항상 순서가 있어요. 하늘 하면 땅이 있어야 돼요. 여자 그러면 남자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이 많으면 이거 문제가 돼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자체적으로 이 가지고는 지지 가지고는 이게 양이 되고 이게 음이 되지만은 천간하고 섞이면은 지지는 무조건 음이죠. 천간은 양이죠. 그러니까 음양 음이 돼 버렸죠. 요새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니 참 뭐죠? 양 여기 있죠. 양을 여기 있죠. 양 그다음에 음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음양 되죠. 안 되죠. 그죠? 요 방에. 그다음에 역시 음양 요 방에 있었죠. 그죠? 자, 요 방에는 뭘로 하느냐? 주역에 이래서 이제 8개를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후천 8개 방위도에서 일감, 이권, 삼진, 사선, 오중, 육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동북 간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간방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남 손방이 되는 거죠. 동남 손방에서 바람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서북 건방해가 서북 곤방이 되는 거죠. 자, 곤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북 건방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서북 건방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후천 8개의 방위도 4가지가 뭐냐면은 사입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에서 그럼 12개, 8개, 4개 더하면 몇 개 돼요? 24절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24절기의 이 형태를,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거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개, 축간, 인, 갑, 묘, 을 해서 쫙 다 외우기도 해요. 우리 뭐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 없고. 요거를 지금 다시 또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각을 나누려고 하니까 자자, 개개, 축축, 간간 해서 4개씩 둔 거죠. 그러니까 24 곱하기 4 하면은 기본적으로 96각이 되고 전체 그냥 100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잘 보면. 그러면은 자, 여름이다 그러면 하지 때가 되죠. 하지 때는 언제쯤 해가 뜨느냐면 여러분들 제일 뭘 모르고 보면은 예쁜 여자아이가 머리 길게 해서 이렇게 뜬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머리 내려 맨 아래쪽 일찍 뜨는 거죠. 거기 잘 보시면 하지라고 돼 있죠. 네. 그럼 하지 때는 언제 해가 뜨느냐면은 뭐예요? 갑방. 갑이 맨 처음 시작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때 해 뜨는 시각입니다. 언제 해가 지느냐? 쭉 가서 보면 저 신방이 제일 끝에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갑이다 그러면 갑시가 몇 시예요?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자시 그럼 밤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5시부터 7시까지가 여기니까 인시하고 뭐 5시 몇 시 요 사이가 되겠죠. 그죠? 여기 바로 갑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제일 먼저 뜨는 때가. 그래서 새벽 5시 몇 시쯤에 이렇게 하지가 때 시작되고, 그 다음 맨 끝에 가장 중요한 데 묘방하고 그 사이사이 있는 게 보면 아마 춘분점 잘 보면 있을 겁니다. 그죠? 빼놓고 그 다음에 제일 머리 짧은 거 제일 위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당연히 동지가 되겠죠. 동지는 언제쯤 해가 뜨느냐면은 갑을에 을 사이죠. 맨 위에. 그죠? 그 다음에 지는 때는 언제가 되느냐? 경경 그 시간대죠. 그래서 해가 길고 짧은 것을 이와 같이 그림으로 쭉 나타내고 밑에 보면은 24절기의 때를 거기다 쭉 표현했죠. 가운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심심하면은 확대경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보시면은 그림이 보일 겁니다. 제가 설명 안 하면 이게 뭔 그림인지, 옛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다 농사 떼 지어 놓고 다 모든 책력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분 쉽시다.